네, 오늘은 해석하기에 섹션 7.1의 세 번째 내용인데요. 인테그럴 테스트입니다. 아마 미적분학 시간에 이미 배웠을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정확히는 정리 7.1.5 인테그럴 테스트인데요. 이 내용은 미적분학 시간에 배운 것과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죠. 두 개의 물체가 있어요. AK 시퀀스와 F 함수가 있습니다. 두 개의 조건이 거의 비슷한데요. 이건 디크리징, 네, 둘 다 디크리징이고요. AK가 넌 네거티브, 네, 둘 다 넌 네거티브입니다. 이때 이 함수 F는 1에서 무한대까지 정의되어 있는데요. 이때 F와 AK의 관계는 K가 자연수일 때 이 FK라는 값과 AK라는 값이 같다. 이게 이제 조건이에요. 이때 다음 두 조건이 필요충분 조건인데요. 이 AK에 대한 인피니트 시리즈가 수렴한다. 이거 하나하고 그 다음에 F가 1부터 무한대까지 적분을 했을 때 수렴한다. 즉 앞서 우리가 공부했던 improperly integrable on 하고 이제 이 구간에서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직관적으로는 무한히 더한다. 이 정적분 같은 경우도 이제 무한히 더한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개가 필요충분 조건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개가 수렴할 때 이 수렴값과 요 적분값이 같다라는 뜻은 아니고요. 수렴성만 필요충분 조건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언급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요. 넌 네거티브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이제 두 개 다 디크리징이라는 조건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제 디크리징이 될 때 사실 이 영역 처음부터 디크리징일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 1 요거 있죠. 그리고 여기 1 요거 있죠. 뭐 적당히 뭐 대문자 n 정도, 여기도 뭐 예를 들어서 대문자 m 정도 뭐 이렇게 해도 이 인테그럴 테스트는 성립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설명한 대로 이 값이 중요한 게 아니고 수렴성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앞에 유한계 항 정도는 수렴성과 아무런 상관이 없고요. 여기도 1부터 m까지의 여기는 이제 임프라퍼 인테그럴이 아니고 그냥 리만 인테그럴이잖아요. 왜냐하면 디크리징이면 모노톤이니까 1에서 m까지는 인테그러블입니다. 그래서 이쪽이 문제가 아니고 무한대로 갈 때가 문제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디크리징이라는 것을 계산할 때 이 밑에는 약간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그림을 생각하면 뭐 굉장히 당연해 보입니다. y는 fx 아까 디크리징이고요. 그 다음에 넌 네거티브 이런 이제 그래프를 하나 그려봤어요. ak라는 것은 여기 이제 k에서 함수 값이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K에서 이렇게 함수값 요 길이 있죠? 요 길이가 바로 FK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요것을 우리가 앞서 AK라고 그렇게 정의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왼쪽 내용은 요 빨간색 요 선분의 길이의 합이 수렴한다는 얘기고요. 오른쪽은 이제 1부터 무한대까지 이 아래 부분의 넓이가 수렴한다. 뭐 거의 비슷한 내용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디크리징이기 때문이에요. 사실 디크리징이 아니면 이것의 필요충분 조건성을 보장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에서는 이제 서로 이렇게 만나기로 하는데 이 함수 fx가 이 시리즈와 배신을 해서 여기에서 이제 만나는데요. 중간에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만나고요. 또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만나고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만나고 계속 이렇게 되면 이 점에서는 이 시리즈 입장에서 봤을 때는 수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함수 fx의 임프라퍼 인테그럴은 무한대까지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되면 수렴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함수 fx가 이 시리즈를 배신하게 못하게 하려면 디크리징이라는 조건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증명해 보겠습니다. 지금 f가 아까 우리가 디크리징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이제 리만 인테그러블 펑션을 배울 때 그 용어는 이제 모노톤이라는 게 중요했었거든요. 여기 이제 인크리징, 디크리징 상관없는데 우리는 일단 디크리징입니다. 이 전체 구간에서 디크리징이니까 이렇게 이제 작은 구간에서도 항상 디크리징이 되고요. 이걸 이제 바운디드 클로스드 인터벌로 우리가 만들면 f는 이 구간에서 리만 인테그러블 하다 그렇게 보였고 사실 이 내용은 f가 로컬리 인테그러블이다. 네, 이것은 우리가 계속 반복됐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구간에서 모노톤 또는 컨티뉴어스가 되면 로컬리 인테그러블이다. 우리가 이제 그걸 설명했었어요. 자, 그리고 이때 이 PN이라는 파티션을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이유는 아까 그림에서 보다시피 1에서 어떤 값까지 이렇게 자연수 값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점에서 파티션을 나눈 것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그 파티션을 우리가 PN이라고 쓰고 당연히 1부터 N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1부터 N 요 구간의 파티션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구간에서 수프리멈과 인피멈은 계산하기 쉽습니다. 이유는 F가
디크리징이기 때문이에요. t가 k 빼기 1에서 k까지 mk의 수프리멈 요걸 생각을 해보면 감소함수니까 왼쪽에서 최대값이 되죠. fk-1입니다. 이거는 우리 아까 정의에 따르면 a의 k-1이라고 쓸 수 있고요. 여기 이제 인피멈 같은 경우는 오른쪽에서 최소가 되니까 fk가 되고 당연히 ak가 됩니다. 그래서 수프리멈은 ak-1이 되고요. 인피멈은 ak가 됩니다. 자, 이때 어퍼썸과 로우어썸을 쉽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아까 이제 델타 xk가 전부 다 1이에요. 요거 간격이 다 1이거든요. 그래서 어퍼썸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1이 곱해져 있으니까 대문자 mk를 다 더하는 건데 2부터 n까지 그렇게 더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문자 mk는 ak-1이니까 지금 이 값을 계산을 해보면 A1부터 어디까지 더해지느냐면 마지막 항이 A의 n-1 항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인피니트 시리즈를 공부를 하니까 이 SN이라는 기운을 쓰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SN은 여기 이제 n번째 항까지 더한 건데 AN 마지막 항을 뺀 값과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로우어 썸 같은 경우는 소문자 MK, 인피멈은 아까 AK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아까처럼 써보면 A2부터 AN까지 더한 거니까 N항까지 다 더한 것에서 첫 번째 항을 빼면 되겠습니다. 뭐 거의 비슷해 보입니다. 자, 그러면 뭐 이거 우리 계속 많이 썼던 작전이에요. 로우어 썸의 수프리멈을 한 값을 계산을 해보면 특정한 로우어 썸이 더 작거나 같습니다. 요거 이제 수프리멈이니까요. 그리고 어퍼 썸의 인피멈을 해보면 특정한 어퍼 썸의 값이 인피멈이니까 더 크거나 같습니다. 이때 우리가 1부터 n까지는 인테그러블이라고 했었잖아요. 모노톤이라는 사실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 값과 요 값은 같습니다. 즉 f가 이 구간에서 인테그러블이기 때문에 이 로우어 인테그럴과 어퍼 인테그럴 값은 같죠. 그래서 이 가운데가 전부 다 등호가 성립이 됩니다. 이때 우리가 어퍼 썸은 아까 값이 뭐였습니까? SN 빼기 AN이었고요. 로우어 썸은 값이 뭐였죠? SN 빼기 A1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전부 다 0보다 크거나 같은 것은 뭐 그리 어렵지 않고요. 마지막에 가운데 이제 1부터 n까지 f의 인테그럴 값을 써주면 우리가 이제 필요로 하는 부등식을 얻었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이제 필요 충분 조건이니까 두 가지 방향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먼저 f의 임프라퍼 인테그럴이 수렴한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이제 요 부등식을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수렴하니까 양쪽에 n을 무한대로 이렇게 극한을 한번 취해볼게요. 그러면 이 오른쪽 극한은 존재하거든요. 즉 수렴하거든요. 그러면 컴패리슨 시오렘에 따르면 이게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여기 있는 시퀀스도 역시 수렴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A1은 그냥 상수니까 이걸 제외하더라도 SN의 리밋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 극한은 수렴한다,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컴패리슨 테스트로부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의가 뭐죠? 이 인피니트 시리즈가 수렴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임프라퍼 인테그럴이 수렴하면 이 인피니트 시리즈가 수렴한다, 이쪽 방향을 했고요. 반대도 비슷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대도 거의 비슷합니다. 이번엔 이제 요 부등식 가지고 이렇게 이제 할 거예요. 먼저 인피니트 시리즈가 수렴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SN, 요 파셜 썸의 극한이 존재하고 여기 보면 AN이 있어요. 인피니트 시리즈가 수렴하면 우리 지난번에 증명했는데 AN, 요 각 항의 극한이 0으로 수렴한다. 요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수렴하면 이 오른쪽도 이제 수렴합니다. 요것도 이제 수렴하고 요건 0으로 가니까요. 그래서 역시 컴패리선 테스트에 의해서 요 값도 역시 n이 무한대로 갈 때 수렴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f가 improperly integrable 한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양쪽에 왔다 갔다 하는 이 필요 충분 조건이 지금 제가 이제 표시하는 이 하나의 부등식으로부터 얻을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재밌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아마 이러한 작전은 우리가 이제 7장 그리고 8장에서도 여러 번 쓸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인테그럴 테스트를 활용을 한 예제를 몇 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문제, 아주 대표적인 문제인데요. K의 P승분의 1의 요 인피니트 시리즈가 수렴하는 P의 범위를 모두 다 구하여라. 물론 이제 P는 상수입니다. 아마 이 문제는 미적분학 시간 때도 해봤을 텐데 여기에서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아주 중요한 결과입니다. 일단 P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항이 어떻게 되느냐면, 즉 이 항이 P가 0이면 요건 이제 항상 1이니까 어쨌든 0은 아니고요. P가 음수면 요게 위로 가서 K가 무한대로 가면 무한대로 가거든요. 어쨌든 0으로 수렴하지는 않습니다. 즉 다이버전스 테스트에 의해서
이 시리즈가 수렴하려면 각 항이 0으로 가야 되는데 대우명제를 생각을 해보면 이게 0으로 가지 않으면 이거는 발산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 시리즈는 발산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제 p가 0보다 큰 경우를 한번 해보죠. x의 마이너스 p승, 즉 x p승분의 1이라는 함수를 생각을 해보면 디크리징이고 넌 네거티브라는 것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테그럴 테스트를 활용해 볼 수 있어요. 인테그럴 테스트를 활용하려면 지금 우리가 요거를 우리가 이제 보여야 되는 거잖아요. 인테그럴 테스트에 따르면 이 시리즈가 수렴하는 것과 요 임프라퍼 인테그럴이 수렴하는 것과 필요 충분 조건이거든요. 그런데 문제에서 요게 이제 수렴할 p의 범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요거 대신에 요 임프라퍼 인테그럴이 수렴할 조건을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x의 마이너스 p승을 우리가 이제 엔티디리버티브 펑션을 계산을 해서 이 값을 구해야 되는데 p가 1일 때하고 p가 1이 아닐 때 다르다는 것은 뭐 미적분학 때 다 배웠었죠. 그래서 p가 1일 때는 로그 x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요 값은 로그 c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요 값은 1 빼기 p분의 1에 c의 1 빼기 p승 빼기 1 뭐 이렇게 되는 건 알 수 있죠. 그래서 c가 무한대로 갈 때 수렴해야 되는데 밑에 같은 경우는 일단 수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값이 수렴하려면 c가 무한대로 가야 되니까 여기 있는 1 빼기 p가 부호가 어떻게 돼야 될까요? 0보다 작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제 분모로 가서 수렴하는 거죠. 즉 p가 1보다 클 때는 이게 이제 0으로 가니까 p 빼기 1분의 1이 되고요. p가 1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발산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테그럴 테스트에 의해서 지금 이 값이 수렴할 필요 충분 조건이 p가 1보다 크기 때문에 요것도 역시 p가 1보다 클 때 수렴한다.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수렴성만 아는 거지 수렴 값을 계산하는 것은 뭐 또 다른 수학 얘기입니다. 이런 문제도 풀 수 있습니다. k가 2부터 무한대일 때 k 로그 k분의 1 이 시리즈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판단하여라 라는 문제인데요. 일단 1이 없는 이유는 이게 1이 되면 분모가 0이 되기 때문에 2부터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제일 먼저 이런 함수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함수가 이 구간에서 여기가 2니까 2부터 시작합시다. 그러면 이 함수가 일단 넌 네거티브인 건 당연해 보이는데요. 디크리징인가도 우리가 봐야 돼요. 사실은 이게 1 나누기 이게 인크리징이잖아요. 이것도 인크리징이니까. 그래서 1 나누기 인크리징이니까 디크리징 같은데 그걸 조금 더 명확하게 하려면 미분을 해보면 됩니다. 그래서 미분해보면 이렇게 되는데 지금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이 위에 부분이 확실하게 양수고 이게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f는 디크리징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테그럴 테스트를 이제 활용할 수 있는 함수 조건이 됐었거든요. 그러면 이것의 임프라퍼 인테그럴을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2부터 c까지 요 녀석의 적분을 계산을 해보면 로그 x를 이렇게 t로 치환해서 뭐 미적분학 때 했던 것처럼 요 계산을 해보면 로그 c 빼기 로그 2가 됩니다. 그런데 c가 무한대로 갈 때 이건 상수이고요. 앞에는 무한대로 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테그럴 테스트에 의해서 이 시리즈 역시 수렴하지 않는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네요. 이제 마지막 문제인데요. 앞선 두 개보다는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k의 p승분의 로그 k가 k는 2부터 무한대까지 수렴할 수 있는 이 p의 범위를 모두 계산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런 의미가 없죠. 이게 항이 0이기 때문에요. 자, 뭐 우리 지금 인테그럴 테스트 단원이기 때문에 아마 그걸 활용해야 될 것 같은데 이 함수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fx는 로그 x 나누기 x의 p승 이 함수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가장 좀 자연스럽고 쉬워 보이는 경우가 p는 1 같아요. 그래서 p 대신에 1을 대입하고 f' 미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x제곱분의 1 빼기 ln x가 돼서 이 함수는 우리가 지금 디크리징이길 바라잖아요. 즉 0보다 작기를 바라는데 즉 그러면 x가 요 숫자 2, 무리수 2보다 크면 여기에서는 이제 디크리징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요 숫자는 그렇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어쨌든 이 영역에서 이 함수 fx는 디크리징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임프라퍼 인테그럴을 계산할 수 있느냐 한번 계산해 볼게요. 지금 여기 이제 디크리징인 구간 2부터 c까지 요 함수를 적분을 해보면 로그 x를 t라고 이렇게 치환적분 해보면 쉽게 2분의 1의 로그 c의 제곱이 되는 걸 알 수 있고 이건 뭐 당연히 발산합니다. 그래서 p가 1인 경우 지금 p가 1이면 k분의 로그 k네요. 이 경우는 발산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p가 1보다 작으면 어떻게 되느냐? 아까 이제 p가 1일 때는 발산한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게 이제 사실 좀 어려워요. 이 수학에서 이 부등식이 굉장히 어려운데 지금 이제 P가 1보다 작아버리면 K의 P승하고 K 중에서 어느 게 이제 더 크다라고 이제 판단할 수 있느냐면 이게 더 크거나 같습니다. 이제 지금 P가 뭐 예를 들어서 루트 K 같은 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요거는 요것보다 확실히 작습니다. 그런데 이게 분모로 내려가니까 이렇게 되고 요렇게 돼요. 이 부등호가 요렇게 바뀌어요. 그런데 아까 이렇게 시리즈를 계산을 했을 때 이 오른쪽에 대한 이 시리즈가 앞서 발산한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요것보다 요게 더 크니까 P가 1보다 작으면 이 시리즈 역시 발산한다는 것을 컴패리슨 테스트 가지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건 굉장히 운이 좋은 경우죠. 지금 이게 반대로 되면 이게 아마 바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P가 1보다 작은 것까지는 해결이 됐어요. 이제 P가 1보다 큰 것만 남았습니다. P가 1보다 큰 게 약간 어려운데 한번 설명해 볼게요. P가 1보다 클 때는 지금 이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근데 사실 우리 아마 다음 시간, 다다음 시간에 루트 테스트, 레이셔 테스트 할 때 그리고 리밋 숲, 리밋 인피멈을 공부할 때 이러한 아이디어를 뭐 당연히 쓰거든요. 한번 볼게요. 지금 P가 1보다 크니까 요 사이에 Q를 하나 선택을 항상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때 이 P 빼기 Q를 우리가 R이라는 숫자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P가 Q보다 크니까 이 값은 양수가 됩니다. 그러면 로그 X 나누기 X의 R승. 뭐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뭐 일단 이 함수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 함수는 어디로 가는지를 생각할게요. 물론 X가 무한대로 갈 때입니다. 그러면 요것도 무한대로 가고 로그 X도 무한대로 가죠. 그러면 무한대분의 무한대니까 우리가 미적분학 시간에 배웠던 무슨 정리 쓰면 됩니까? 로피탈 정리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분모 미분하면 R의 X, R 빼기 1승이 되고요. 그 다음에 분자는 X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걸 다시 계산을 해보면 R의 X의 R승 분의 1 이렇게 돼서 X가 무한대로 가면 지금 R이 0보다 큽니다. 그래서 지금 위에는 1이고 여기는 이제 무한대로 가니까 0으로 수렴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피탈 정리를 쓰기 위해서 이렇게 함수로 바꿨는데 이 x를 자연수로만 제한을 해도 이 극한값은 똑같이 성립하거든요. 그래서 k가 무한대로 갈 때 k의 r승분의 lnk가 0으로 간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굉장히 재밌는 게 로그 k 같은 이 함수가 k의 r승 어떠한 요 양수를 가지고 오더라도 로그 k가 k의 r승보다 그 증가 속도가 현저하게 적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마 뭐 미적분학이나 해석학을 할 때 요러한 이 식을 이제 활용할 때가 가끔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제 엡실론 델타 가지고 한번 써볼게요. 지금 이제 0으로 수렴하니까 k가 충분히 크면 이 값은 1보다 작아질 겁니다. 충분히 크다는 것이 k가 k0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 값이 1보다 작아지는 k0이 존재한다. 네, 요거는 사실은 극한의 정의입니다. 자, 이제 이 부등식을 계산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우리가 공부를 했었는데요. 우리 목표는 뭡니까? k의 p승분의 lnk 요거잖아요. 그런데 로그 k라는 것은 방금 이제 설명을 했지만 k가 충분히 클 때, 즉 k가 k0보다 크거나 같으면 요거 이쪽으로 넘어가면 로그 k는 k의 r승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는 k의 p가 그대로 있고요. 그러면 이제 요걸 계산을 해보면 1 나누기 k의 p 빼기 r이 되는 걸 알 수 있는데요. p 빼기 r은 아까 뭐였습니까? 지금 이걸로부터 보면 q가 됐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바로 1 나누기 k의 q승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q의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q가 아까 1보다 큰 걸 우리가 잡았거든요. 그래서 q가 1보다 큰 걸 잡았어요. 이 시리즈는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 아까 공부했었는데 1보다 크면 요건 수렴합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에 대한 인피니트 시리즈가 수렴하니까 컴패리슨 테스트 생각하면 이건 뭐 0보다 큰 건 당연하고요. 이 왼쪽 요 인피니트 시리즈 역시 수렴한다는 결과를 컴패리슨 테스트를 활용해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경우가 조금 어려웠는데요. 이 중간에 어떤 1보다 큰 수 아니면 1보다 작은 수 있을 때 요 중간에 어떤 수를 잡아서 이런 해석학을 하는 거 아주 유용하게 해석학 시간에 써먹을 겁니다. 그래서 결론을 한번 내려보죠. 첫 번째 P가 1일 때는 발산했고요. P가 1보다 작을 때도 발산했고 P가 1보다 클 때는 수렴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수렴할 필요 충분 요건은 P가 1보다 크다. 재밌는 게 로그 K는 있으나 마나 뭐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철학적으로는 아까도 설명을 했지만 로그 K는 K의 R승에 비해서 현저히 증가 속도가 적기 때문에 이런 이제 다항식하고 이렇게 힘 겨루기를 하면 별로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만 의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미적분학 시간에도 이제 배웠던 인테그럴 테스트 증명해 봤고요. 마지막에 이제 조금 복잡했지만 아마 재밌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인테그럴 테스트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